안녕하세요. 융작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큐어젯이라는 흥미로운 장비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큐어젯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에 대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시술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치료하기 불가능했던 다양한 미용적 분야에서 큐어젯을 사용하면 매우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장비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수술 흉터나 수두 흉터, 여드름 흉터 같이 다양한 종류의 흉터 치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기미나 모공의 개선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도 좋은 임상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여러 치료 분야 중에서도 오늘은 큐어젯을 이용한 튼살을 개선한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튼살은 어떤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큐어젯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게 되면 미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논문은 2025년 PRS에 소개된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김종석 원장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이기도 하죠. 해당 논문은 복부 튼살 치료를 위해서 칼슘 필러를 큐어젯으로 주사를 하였고요. 초음파로 약물의 침투 깊이를 연구한 그런 논문이에요. 튼살이라는 것은 임신 때와 같이 피부의 팽창 속도가 피부의 자연적인 성장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부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게 되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이 돼요.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결과 튼살의 색깔이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튼살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주변 조직과는 다른 모양으로 남게 돼요. 이 연구에서는 튼살에 칼슘 필러를 주사하였고요. 그 결과 진피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정상 피부 구조로 회복되도록 유도하였어요. 칼슘 필러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콜라겐을 유도하는 물질을 주입해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치료를 할 때는 정확한 깊이에 일관된 양이 주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사용했었어요.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복부 튼살이 있는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어요.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전달하기 위해서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큐어젯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력으로 제어가 되는 해머로 약물을 일정한 힘과 일정한 양으로 전달하는 그런 장비죠. 최대 20Hz의 속도로 주입이 가능하고요. 본 연구에서는 10Hz로 주입을 하였어요. 주입하는 방법은 노즐을 피부에 접촉해서 주입하는 접촉 모드와 피부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입하는 분사 모드가 있는데요. 접촉 모드의 경우 좀 더 강하게 발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의 깊은 층까지 주입이 가능하고요. 분사 모드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달력이 약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넓은 부위에 얕게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모드예요. 큐어젯으로 약물을 주입한 후에 초음파로 깊이를 측정했는데요. 약물이 주입된 깊이는 평균 0.5mm였어요. 진피층에 비교적 일관적으로 주입이 되는 것이 관찰되었죠. 큐어젯은 제품 구조상 약물이 스프레이 퍼지듯이 나가도록 보완되어 있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진피 내의 약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동시에 강한 압력으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흉터처럼 단단한 조직이 있을 경우 그 부위를 파괴하면서 약물이 전달되고요. 파괴된 부위에 정상 콜라겐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장비죠. 큐어젯을 사용해서 칼슘 필러를 주입한 뒤에 초음파로 그 모습을 관찰하였어요. 노란색 네모로 표시된 곳에 칼슘 필러가 주입된 것이 관찰되고요. 주입된 칼슘 필러는 평균 0.53mm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주입된 칼슘 필러 입자들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 피부의 질감과 모양을 개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죠. 큐어젯을 사용해서 튼살에 약물을 주입하고 난 직후의 사진이에요. 약물이 들어가면서 튼살이 약간 부풀어 있고요. 들어간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고 있어요.
큐어젯으로 주입된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도록 작용하게 되고요. 그 결과 튼살의 모양이 개선되는 것이죠. 34세 여자 환자의 1년 뒤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개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기 환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총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었고요. 1년 뒤의 사진을 보면 튼살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큐어젯은 원하는 깊이에 일관적으로 정확한 양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큐어젯은 강한 압력으로 약물을 분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흉 조직을 끊으면서 약물이 전달되고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콜라겐 조직을 파괴함과 동시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런 장비라 생각이 들어요. 큐어젯과 동시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오늘의 논문의 결과처럼 튼살 치료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큐어젯은 튼살과 같이 난치성 영역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비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어젯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연구는 큐어젯을 사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했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에요. 큐어젯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장비인데요. 과거에 치료가 어려웠던 분야에서 큐어젯을 사용해서 치료하면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치료가 어려웠던 튼살을 큐어젯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튼살만큼이나 치료가 어려운 여드름 흉터를 큐어젯으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연구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의 내용은 바늘 없이 약물을 주입하는 큐어젯 장비를 이용해서 PLA라는 필러를 여드름 흉터에 주입을 하였고요. 그 임상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에요. 참고로 본 연구는 노낙경 원장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이죠. PLA 필러는 피부에 주입되었을 때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그런 필러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바늘 없이 피부에 주입을 할 수 있는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필러를 주입하였죠. 주입된 필러가 진피층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사체 피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도 도움이 되는지 환자 치료에도 직접 적용을 해보았어요. 결론적으로 진피 내에 정확하게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흉터 개선 및 피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동안 위축성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PLA 필러를 흉터에 주입함으로써 위축성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고자 하였어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PLA 필러는 피부 내에 주사되었을 때 콜라겐을 새롭게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필러예요. 이러한 임상 결과는 과거 다른 연구에서도 여러 번 보고된 바 있어요. 진피 내에 PLA 필러가 주입되면 주입 후 6에서 8주 뒤부터 콜라겐 합성이 시작되는데요. 치료 후 9에서 12개월 동안 제1형 콜라겐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유지가 되죠. 진피 내로 주입된 PLA 필러는 피부에 있는 섬유아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요.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진피 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양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시에 PLA 필러는 M2 제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세포 인자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관 신생이나 면역 조절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PLA 필러를 주입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통증과 불편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늘 없이 주사를 할 수 있는 제트 인젝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큐어젯 말고도 레이저를 사용해서 주입하는 제트 인젝터도 개발되어 왔었어요. 레이저를 사용한 인젝터의 경우에는 바늘로 주사하는 것에 비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그리고 레이저 방식의 제트 인젝터의 경우에는 조직이 단단한 경우 약물을 깊게 침투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큐어젯의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에 비해서 좀 더 깊은 층까지 약물을 전달할 수 있고 흉터처럼 단단한 조직에도 주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결국 큐어젯은 흉터와 같이 단단한 피부 조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자기력으로 약물의 주입 속도와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양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장비라고 볼 수 있죠. 큐어젯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입을 할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현저하게 줄게 되죠. PLA 필러를 주입할 때 주입 부위에 과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결절이나 유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큐어젯의 경우에는 샷당 0.0015ml의 아주 미세한 양으로 조절돼서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절이나 유가종이 발생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예요. 이 연구에서는 위축성 여드름 흉터가 있는 3명의 젊은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장비로 큐어젯을 사용하였고요. 사용된 약물은 PLA 필러 중에 D형인 주베룩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였어요. 임상 시험에 앞서서 약물이 진피층 내에 균일하게 주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체에 먼저 실험을 했었는데요. 사체에 주입된 약물은 혈관이나 표피에 손상 없이 상부 및 중부 진피층에 골고루 주입되는 것이 조직검사로 확인되었어요. 치료에 사용된 약물은 주베룩이라는 PLA D형 필러를 사용했었는데요. 한 번 주사 시 1.5 마이크로리터의 미세 용량을 주사했고요. 각 볼마다 1.5에서 20ml의 약물을 주입하였어요. 치료는 단 한 번 실행받았고요. 결과를 8에서 12주 뒤에 평가를 하였어요. 시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경미했었고요. 염증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모든 환자에서 한 번 주사 치료를 하였고요. 2, 3개월 뒤에 결과를 평가했을 때 흉터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보고되었죠. 이 사진은 시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주사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고요. 약물이 들어가면서 피부는 아주 작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양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게 되죠. 임상 결과를 보실게요. 17세 남자 환자인데요. 한 번 주사 후에 2달 뒤 모습인데요. 양쪽 볼에 두드러지게 있었던 위축성 여드름 흉터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관찰되고 있어요. 같은 환자의 근접 사진인데요. 시술 받기 전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보이고 울퉁불퉁하게 패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 번 치료받고 2달 만에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임상 케이스인데요. 34세 남자 환자로 여드름 흉터 때문에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 치료를 받았고요. 3개월째 사진을 보시면 피부톤과 질감이 개선되고 여드름 흉터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흉터에 의해서 피부가 단단한 조직으로 변성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흉터 바닥까지 충분한 약물을 전달시키려면 큐어젯처럼 강력한 제트 압력을 가진 장비가 필요하죠. 사체 연구에서 보셨다시피 큐어젯은 레이저 약물 전달 장치에 비해서 진피 깊숙이까지 강하게 약물을 전달시킬 수 있는 장비고요. 흉터처럼 단단한 조직을 파괴하면서 약물을 깊숙이까지 전달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흉터의 개선과 동시에 피부의 전반적인 외관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아마도 PLA 필러가 주입됨으로써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증가됨과 동시에 수분 공급, 탄력 증가로 인해서 피부결, 주름, 모공 등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전반적으로 피부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PLA 필러를 주입하는 치료는 위축성 여드름 흉터를 개선시키는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면서 흉터의 개선, 피부 재생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소 긴 내용의 연구 논문이었지만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 흉터 치료는 그동안 여러 방법을 써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분야였는데요. 큐어젯을 사용해서 콜라겐을 유도하는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안전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큐어젯에 대한 좋은 연구가 있으면 향후에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어젯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논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구는 피부 재생 치료를 할 때 주사기를 이용해서 치료한 것과 큐어젯을 이용해서 치료한 것에 결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큐어젯과 주베르국을 사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효과적으로 치료했었다라는 연구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 설명에서 바늘 없이 주사를 할 수 있는 큐어젯으로 하면 시술 시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구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추저하는 것과 바늘 없이 주사를 할 수 있는 큐어젯의 장비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의 치료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라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2024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로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인데요. 중앙대 피부과 박귀영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논문의 주제는 PN이라는 필러로 피부 재생 치료를 할 때 주사기로 치료한 것과 바늘 없이 주사하는 큐어젯으로 치료한 것과의 치료 성과를 비교한 논문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가 노화되면서 피부는 탄력이 줄어들고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주름과 모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피부 노화 현상을 치료하는 물질 중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PM 필러가 있어요. PM 필러는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동시에 혈관 신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나 콜라겐 합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필러 중 하나죠. 그런데 PM 필러를 피부에 주사할 때는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피부에 주사를 할 때 통증이 적은 큐어젯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사기로 주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줄어드는지 또 치료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고자 하였어요. 이 연구는 평균 나이 49.9세의 성인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한쪽 얼굴에는 33게이지 나노바늘이 있는 주사기로 주입을 하였고 반대쪽 얼굴에는 큐어젯을 사용해서 주사를 하였어요. 치료에 사용된 PM필러는 PM필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치료 후 결과 평가는 국제 기준에 따른 주관적 평가와 마크뷰라는 피부 진단기를 사용해서 객관적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였어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치료 효과에 있어서 주사기로 주사했을 때와 큐어젯으로 주사했을 때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향상된 정도를 보시면 큐어젯으로 치료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았던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시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큐어젯으로 치료할 때 주사기로 치료했던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주사기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큐어젯으로 치료했을 때가 더욱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시술한 뒤에 2주 뒤 마크뷰라는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바늘로 주입한 경우에 모공과 주름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큐어젯으로 주입한 경우에서는 모공과 주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마크뷰를 사용해서 치료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래프를 보시면 그림과 같은데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선이 주사기로 주사한 결과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큐어젯으로 주사한 결과예요. 주사기로 주입을 했을 때는 모공과 주름에 있어서 개선이 별로 없었던 것에 비해서 큐어젯으로 주사한 경우에는 모공 지수와 주름 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보고되었어요. 리쥬란 필러를 큐어젯으로 주입한 다음 2주 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공과 잔주름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큐어젯 장비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전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손상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할 때에는 정확한 위치에 일정한 약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어려운 반면에 큐어젯은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용량을 제어해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장비죠. 우리 피부의 진피층은 상부 진피층과
하부 진피층으로 나뉘는데요. 하부 진피층에 비해서 상부 진피층은 섬유화세포의 활동과 증식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약물을 전달할 때에는 상부 진피층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진피층에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큐어젯을 사용해서 약물을 전달해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큐어젯으로 약물을 주입할 때에는 주입 시 피부나 혈관의 손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멍이나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시술 중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큐어젯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상부 진피층에 정확하게 원하는 양의 약물을 골고루 전달할 수가 있어서 치료 결과에 있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 내에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피부를 바늘로 찔러야 되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통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늘로 피부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진피 내에 있는 모세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멍이나 출혈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이 때문에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전에 주사 시술을 받다가 멍이 생겨서 난처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도 해요. 바늘 없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큐어젯은 시술 받을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동시에 피부나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이 생길 가능성도 크게 감소되죠. 필요한 약물을 상부 진피층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 면에서도 기존의 주사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수한 약물 전달 장치인 큐어젯을 사용하면 다양한 피부 치료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료 효과 면에서도 더욱 우수해질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